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피해자의 상당수가 20, 30대 사회초년생이라서 대출 이자와 법률 상담 비용 등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순천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는 20여 명. 대부분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 30대 청년으로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세 대출 이자 등 돈 걱정이 컸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경매에 넘겨야 하는데 전세값이 집값을 웃도는 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자비, 대출 관련 이자비,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거주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미래 어떤 경제적인 안정 측면에도 엄청난 손실을. 집을 둘러싸고 민영사상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상담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부담입니다. 다들 직장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 시간 내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서류 떼는 것도 그렇고. 순천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피해자 인정이 우선인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민원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도 상담하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천 전세 사기 피해자 100여 명은 곧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와 순천을 묶어 3개 선거구로 분구하는 획정안에 대해 총선 후보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한 진보당 이성수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안 흔들기는 순천 시민의 주권을 또다시 훼손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여수을 김회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를 기형적인 선거구로 만들려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조계원 예비후보도 성명을 내고 여수, 순천, 갑을 병 획정안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멀고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어제 1차 경선 지역 36곳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 갑과 북구을, 동구, 남구 갑 등 3곳에서 1대1 경선을 치릅니다. 한편 전남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차 경선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을 찾는 동계 전지훈련팀이 코로나 이전만큼 많다고 합니다. 특히 광양은 전국 단위 고교 축구대회 영향으로 축구팀이 가장 많은데요.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책도 눈길을 끕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올겨울 전라남도가 각종 스포츠팀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 2달 동안 952개 팀, 연인원 24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온화한 기후에다 풍부한 볼거리와 먹거리, 우수한 경기장 시설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 따뜻한 전남 지역을 전지훈련 장소로 택하고 또한 훈련 장소에 있어서 운동장이라든지 도로 훈련 등 최적의 훈련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지훈련 인센티브와 식당, 숙소,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 고흥군, 팀별 전담 도우미를 지원하는 장흥군,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완도군, 자치단체마다 특화된 전략도 돋보입니다. 축구 전지훈련팀이 많은 광양시는 이들 팀들이 참가하는 스토브리그 진행에 특별히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개최될 예정인 제25회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가 많은 축구 전지훈련팀을 유치한 것으로 광양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축구대회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다 보니까 기량이 좋은 팀들이 우리 시 백운기 대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관광도 조충하는 우리 체육 분야도 저희가 투입 대비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이번 달과 다음 달 2달 동안 63개의 축구팀을 포함해 육상과 탁구, 수영 등 6개 종목에 걸쳐 174팀, 연윤원 3만 8천여 명이 광양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만 36억 6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가 일선 시군의 차별화된 전략 산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시의 얼굴인 상징물을 23년 만에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가 폐막한 이후 더 새로운 순천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실천으로 옮긴 첫 시작점으로 평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그린 아일랜드. 순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2명의 어린이가 새로운 시기를 기항합니다. 순천시가 23년 만에 나간 읍성을 모티프로 한 시 상징물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상징물은 세계화 등 순천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워드마크 속 S는 흑두루미를, E는 순천의 대표산인 봉화산을 상징하는 등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색상도 순천을 상징하는 자연의 색으로 구성됐습니다. 새로운 시야에는 순천만, 흑두루미, 봉화산 등 지역의 자원과 색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야에는 순천시만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국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새로운 시야의 선포가 새로운 순천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실천으로 옮긴 시작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원과 디지털 콘텐츠가 융복합된 순천만 국가정원의 재개장,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기반 구축, 대자보 도시 조성 등 인류 도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도시를 새롭게 여는데 허브 도시로서의 글로벌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야에다가 담았습니다.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임과 동시에 순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순천 시민들 역시 새로운 시야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너무 순천하고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시야에 아주 멋집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 폐막식 자리에서 더 새로운 순천의 시작을 선언했던 순천시. 새로운 시야를 공개하면서 남해안권 인류도시 순천시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지만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도 지역별 대학별 정원과 의대 신설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 검토하겠다며 당장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도 적극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치매는 조기 진단만 잘 돼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요. 조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속 독성 물질을 기존 검사보다 더 쉽고 빠르게 찾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검사료가 드는 것도 아니어서 적극적인 치매 예방 치료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 같이 형형색색 밝은 빛을 내고 있는 사진. 알츠하이머를 앓는 쥐 뇌에 있는 독성 단백질이 형광신호와 결합해서 빛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매는 이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면서 신경염증을 유발해 뇌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내는 게 치매 치료에 있어 핵심이었는데 조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독성 단백질을 찾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성 단백질 응집체에 달라붙는 형광물질을 개발해낸 건데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단백질을 형광물질을 통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복잡한 검사 없이 단순 피검사를 통해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합을 하면 약간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형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증세를 보이기 전에 혈액에서 이게 검출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이미 독성 단백질이 뇌 안에 가득 차 버렸을 때 병원을 찾아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이 독성 단백질을 찾아낼 검사 장비가 전국에 약 200대밖에 없어 예약하는 데만 최대 반년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한 회당 150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방사능 추정 물질을 혈관에 넣어야 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 개발로 10,000원 이하로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검사법이 완성화가 되면 전 국민이 언제든지 치매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임상시험과 안정된 기술 확보가 모두 이루어지면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치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했던 치매를 새로운 조기 진단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에 따라 도로를 추가로 폐쇄됩니다. 순천시는 공사 현장 가설 울타리 설치와 터파기 공사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신청사 준공 때까지 장천 2기를 폐쇄하고 9일부터 12일까지는 중앙 1기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신청사 건립 공사를 마치고 사무실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6년 하반기까지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연산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설립합니다. 제철소는 어제 전기로 신설사업 착공식을 갖고 내년 말까지 6천억 원을 들여 연산 250만 톤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신설해 2026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전기로 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고로 방식과 비교해 연간 최대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고급강 생산이 가능해진다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테마파크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최근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전시 콘텐츠 최종 보고회를 갖고 구봉산 중앙근린공원에 들어설 테마파크에는 소재 전문과학관과 실내외 5개 테마로 구성된 상상 놀이터 등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올 상반기 안에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재 전문과학관은 2021년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작됐으며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특성을 살린 국내 최초의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행사축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어제 위촉된 60명의 평가단원은 올해 105개 행사장과 축제장을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과 시민 참여도, 행사 운영의 적정성 등을 6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평가 결과를 내년 본 예산의 근거가 되는 지방보조금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 시립공원묘지 관리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수시가 사용료 납부 방식을 변경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영락공원 화장장 등 시설 사용료의 현금 결제를 중단하고 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로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